문제지 이제 막 받으셨죠? 그 잠깐 푸는 시간 드릴까요?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들이대도 됩니까? 바로 들어가도 됩니까? 반갑습니다. 박수를 아무도 안 치시네요. 맞습니다. 저는 여기 국사 지금 이제 조금 수업을 진행하게 된 이유주 강사라고 합니다. 목소리 괜찮으세요? 뒤에 들리세요? 네, 괜찮으세요? 제가 판서를 조금 하는데 제가 글자가 작아요. 그래서 그 뒤에 계시는 분들은 판서할 때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그죠? 가지고 계신 분, 1급 다 가지고 계신, 고급 가지고 계신 분. 한 10분 정도 되시네요. 그러면은 중급. 3, 4급에 해당하는 중급 가지고 계신 분. 그러면 그 외 분들은 국사 공부 좀 안 하셨어요? 네, 못했다. 그 국사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그런 거고, 한 10분 정도는 나는 국사는 다 깨뚫고 있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국사가 문제가 조금 비중이 제일 크죠? 네, 비중이 제일 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게 진도를 나가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진도를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도 이제 이틀 동안에 단 3시간 해서 토탈 6시간을 해서 이것을 그냥 쭉 저 선사시대부터 이제 우리 현대사까지 훑어봐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이렇게 다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는 없다 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하고 내일 하는 거는 훑어보는 시간이다. 그렇게 하면서 혹시 내가 빠진 게 있는지, 그죠?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체크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이제 그죠? 문제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유네스코 유산 정리한 거하고 그렇게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제가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오타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오타 가지고 또 막 이렇게 너무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네스코 정리하신 것도 자료 받으셨죠? 유네스코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여러분들이 조금 훑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식사들은 다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여기 서면에 강의하러 오면서 매번 느끼는 게 오늘도 제가 엄청 그런 거 많이 느꼈는데 와, 여기 그 골목골목에 담배 연기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담배 연기 뚫고 오니라고 담배를 뭐 이렇게 그 기호식품이라 뭐라 얘기하기도 참 그렇지만 되게 많이 피시더라고요. 조금 피곤하면 스트레스 좀 풀리세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여러분들이 푸는 시간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자고 하셔서 그냥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구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문제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옳지 않는 거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구석기 시대에는 약 70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신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조상으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고, 하여튼 사람은 살았다. 70만 년 전부터. 자, 그 다음에 2번 보기를 보시면 석기를 다듬는 방법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세 시기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석기는 여러분 우리 선사시대는 역사적인 기록물이 없기 때문에 시대를 가르는 기준이 석기를 다듬는 방법에 따라서 나눈다 하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구석기 시대에는 전기에는 어떤 거 썼고 중기에는 어떤 거 썼고 후기에는 어떤 거가 대표적인 어떤 도구인가, 요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그 질문에 내거든요, 시험 문제에.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체크하실까요? 전기에는 3번에 보시면 주먹도끼와 주먹지르기 같은, 자, 여기서 자, 포인트 또 나왔죠. 큰 석기를 가지고, 한 개의 큰 석기를 가지고 여러 용도에 썼다라고 하면은 전기 구석기이고, 대표적인 여러분 우리가 도구는 주먹도끼. 그러니까는 흔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는 맞는 칼이다. 그죠? 사냥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맥가이버, 칼의 용도를 했었던 주먹도끼는 전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기 때에 보시게 되면, 4번에 보시게 되면, 자, 이 중기에는 세게 같은 것을 대고 형태가 같은 여러 개의 돌날 격지를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는 중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오답은 4번이거든요. 자, 중기를 후기라고 고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후기에서는 이제 포인트가 자, 형태가 같은 여러 개의 돌날 격지 이 표현 나오면 여러분 후기 구석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일단 전기 때는 여러분 한 개 가지고 여러 용도. 그다음에 구석기 때는 형태가 같은 거 여러 개. 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중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기는 큰 몸돌에서 떼내서 잔손질했다. 이 표현 나오면 여러분 중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중기, 후기. 자, 그래서 여기 포인트 단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도구 구분하셔야 되잖아요. 자, 전기 때 대표적인 거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기 나왔던 주먹도끼입니다. 그리고 그 주먹지르개. 그다음에 또 여러분 우리 대표적인 거는 일단 주먹도끼. 그다음에 집게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중기 때에 나오는 거는 뭐냐 하면 밀게, 긁게예요. 중기 때를 대표하는 거는 밀게, 긁게입니다. 자, 조리용이죠. 그죠? 자, 그러면 구석기 때는 자, 시기별로 구분하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자, 이런 문장형으로 나오는 것도 나오고 아니면 아예 유물 자체를 찍는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용도를 묻는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중기 때는 밀게, 긁게 같은 경우에는 조리용으로 사용했다. 자, 그다음에 후기 구석기 때 내려오는 게 여러분 쓴배 지르개입니다. 쓴배 지르개는 밑에 부분에 여러분 쓴배라고 해서 그죠? 나무에 꽂을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뾰족한 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주먹도끼인지 쓴배 지르개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쓴배 지르개 같은 경우에는 후기 구석기 때부터 해서 중석기까지 나타나는 대표적인 유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일단 4번이 여기 옳지 않은 거고 5번도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표적인 거를 보게 되면 자, 여기 상원의 검은모루 동굴, 경기도 연천의 정곡리. 자, 여기는 전부 다 구석기 유적지이다 하는 거 여러분. 자, 이상 없다 하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구석기 유적지에서 가장 오래된 거, 구석기 유적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는 어디냐? 충북 단양의 금굴. 충북 단양의 금굴. 자, 여기가 여러분 구석기 유적지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겁니다. 가장 오래된 거고요. 한자 여러분 제가 기초 한자 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알아보시죠. 최고 가장 오래됐다라는 거. 예. 자, 그다음에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자, 구석기 시대에서 사람의 화석이 발견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화석이 발견된 거. 자, 제일 처음에 발견된 거. 자, 여기 평안남도 덕천의 승리산 동굴. 평안남도 덕천의 승리산 동굴에서도 사람 화석 여러분 발견됐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평양 역포의 대현동 동굴 에서도 사람 화석이 발견됐고요. 여기가 최초입니다. 여기 1973년도에 발견이 됐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시험에서 자주 다루는 거 충북 청원의 두루봉 동굴이죠. 그죠? 그래서 충북 청원의 두루봉 동굴. 여기서는 여러분 발견된 게 뭐예요? 아이의 5살, 6살 되는 아이의 화석이 발견이 됐는데 발견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흥수 아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왜 중요하냐? 똑같은 사람 화석인데 이것을 건드리는 이유는 흥수 아이, 여기 아이의 유적이 그 화석에 있는데 자, 여기 뭐가 국화꽃을 뿌린 흔적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뭐를 알 수 있다? 선사시대의 장례 풍습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시험 문제에 많이 건드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단 1번에는 오답이 4번이고요. 자, 중기를 후기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에 설명 중에서 역사적 시기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국사는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 좀 그런 거 있으시죠? 많이 풀어본다. 그냥 일단 풀어보고 내가 몇 개 맞췄는가 그거 보고 조금 많이 맞췄으면 기분 좋아라 하고 좀 틀렸으면 기분 나빠서 또 다른 문제집 찾고 막 이래서 여러분 거의 유희민처럼 국사 문제집 막 이거저거 온 서점 다 가가지고 여러분 막 풀어보지 않습니까? 유랑민처럼 떠들면서 그러니까 국사는 여러분 물론 많은 문제 풀어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 보기 안에서 또 꺼내서 다른 문제를 내기 때문에 보기 파악하는 거가 오히려 더 중요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다음의 설명 중에서 역사적 시기가 다른 하나는 이라고 나왔습니다. 황해도 봉산 집탐리에서 탄화된 조살 표현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언제? 신석기. 그죠? 자, 그 다음에 밭농사 시작했던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부산 동삼동의 폐청에서 조개 껍데기 가면 얘도 신석기.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보면 단양 수양계에서 물고기 조각을 통해 물고기가 잘 잡히기를 기원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물고기 사냥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기원하는 거는 조각이 나온 거는 구석기에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 충북 단양 수양계는 여러분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입니다. 여기서도 쓴빛지르게 여러분 발견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은 평안남도 옹천 군산리에서 나온 여러분 뭐다? 뼈바늘. 자, 요거 가지고 우리가 또 신석기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탄화된 좁쌀 조개 껍데기 가며 뼈바늘. 자, 이런 것들은 다 신석기고 3번이 구석기더라. 그래서 시기가 다른 하나는 3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원전 8세기에서 7세기 무렵에 뭐뭐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여러분, 시작이 아니에요.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일단 우리가 기원전에 언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청동기 시대부터 일단 벼농사는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앞전에 신석기 시대부터 밭농사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죠? 자, 그래서 기원전 8에서 7세기 무렵이니까 이때 이미 뭐예요? 벼농사가 본격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니은은 식량 채집으로부터 식량 생산 단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농업혁명을 말한다. 이게 신석기 혁명이죠. 그래서 신석기 혁명, 밭농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채집경제생활, 자연경제생활이 아니라 생산경제생활로 돌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석기 혁명. 자, 그 다음에 디귿과 니을을, 디귿과 디를 이은 리을을 대표적인 유물로 하는 청동기 문화는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청동기 문화를 봤을 때 보기에서 봤을 때 비파가 빨라요? 세형이 빨라요? 비파가 빠르다. 그죠? 그래서 비파형 동검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 뭐가 세형 동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일단 여러분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청동기,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또 세형 동검 이런 거 나왔다. 그죠? 자, 그리고 청동기 문화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청동기 문화가 저기 퍼져 있는 데는 어디예요? 청동기 문화가 있었던 데는 중국의 요령, 그 다음에 만주, 그 다음에 한반도 일대. 자,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더라? 청동기 문화가 나타나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청동기 문화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청동기 문화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비파형 동검. 조금 전에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북방식 고인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미속리식 토기. 그죠? 미속리식 토기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연관지어서 청동기 문화 하면 같이 뭐를 생각해야 된다? 고조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청동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분 뭐가 고조선이 형성이 되었고 고조선이 있는 자리가 어디하고 이 유물이 발견된 자리하고 같다.
맞더라라는 겁니다. 일치하더라. 그래서 고조선을 얘기할 때 청동문화를 바탕으로 형성이 되었다 하는 것들을 시험에서 건드리죠. 자, 그러다가 여러분 청동문화가 이따가 기원전 5세기경에 되면은 철기문화가 우리가 중국에서부터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 철기문화가 받아들일 때 청동문화는 어떻게 한다? 독자적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그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여러분 뭐예요? 세영동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어떤 게 있어요? 1급 따신 분들 세영동검. 그 다음에 또 거친 무늬 거울 말고 잔무늬 거울. 그 다음에 거푸집.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청동문화 자 여기 이렇고 그 다음에 고조선이 청동문화 바탕으로 형성이 되었다. 독자적 발전하면서 철기로 가면서 청동문화는 이렇게 독자적으로 발전하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참 여기서 벼농사 이건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청동기 시대에 벼농사가 시작이 되면서 농기구가 필요하죠. 근데 청동기 시대에 농기구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 있죠. 청동 제품으로 만든 농기구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청동기 시대 때 농기구는 전부 다 뭐다? 석기, 돌로 만든 거더라. 자, 그러면 청동기 때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농기구. 자, 여러분 청동 농기구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농기구 전부 다 뭐 석재로 만든 거더라. 대표적인 게 어떤 거? 예, 반달돌칼. 그 다음에 또 바퀴날 도끼. 바퀴날 도끼. 그 다음에 홈자기.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농기구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가지고 이름 묻는 거는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자, 요거를 앞에다가 수식어를 청동제 농기구로 만든 이런 거 하면은 얘가 맞더라도 얘가 수식어가 틀리기 때문에 답은 오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보실 때 꼼꼼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4번 여러분 보도록 할게요.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모두 골라봐라 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가에 보면은 가가 우리가 딱 봐도 이게 지금 밑에 뾰족한 게 좀 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보면 가에 승배지르개는 구석기 언제 여러분? 후기에서부터 언제까지 이어진다? 중석기까지 이르러서 사용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 여러분 이게 뭐예요? 비파형 동검이죠. 그죠? 그래서 중국의 악기 비파랑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비파형 동검인데 만주에서 한반도에 이르는 넓은 영토 지역에 출토된 거. 여러분 맞습니까? 여기 비파형 동검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디귿에 보면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여러분 다의 여기 다가 뭐예요? 미송리식 토기죠. 얘는 어느 시대를 대표한다? 그쵸, 청동기 시대죠. 자,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여러분 토기는 뭐예요? 예,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 여러분들 아시는 거 뭐 있어요? 서울 암사동, 그 다음에 또 어디? 평양의 남경. 그죠? 그리고 아까 우리 보기 2번에서도 여러분 항해도 봉산 집탐리, 그 다음에 부산의 동삼동 배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다. 그러니까 그 유적지 2번에 있는 거를 저기 디귿에 있는 유적지하고 연결시켜서 정리하시라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4번 라는 원시적 수공업 생산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거다. 신석기 시대의 가락바퀴 맞죠? 자, 그래서 원시적인 수공업이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가락바퀴 말고 여러분 또 뭐? 뼈바늘. 그죠? 그래서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통해서 자 원시적 수공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원시적인 여러분 우리 종교도 있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애니미즘, 뭐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것들이 자 신석기 시대의 원시적인 종교 형태로 보이더라 라는 거. 자, 5번 여러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고조선의 성립 사실을 역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단군 신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일단 가장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조선에 대한 기록은 여러분 저기 뭐지 그 관자
간자에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의 기록물인 간자의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있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조선의 단군 신화를 보게 되면 풍백 운사를 두어서 바람, 구름, 비를 등의 농경과 관계되는 것들을 주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그래서 보기 1번에서 고조선은 농경사회였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거는 뭐다? 홍익인간. 자 그 다음에 삼국유사에는요. 거기 보면은 고조선의 건국연대가 여고동시로 기록되어 있다.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단군신화 기록되어 있는 게 최초 기록이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 그 중국에서 요나라 임금이 있었던 그 시대에 고조선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한자 표현으로 요고동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단군신화가 기록된 책으로는 동국 이상국집, 제왕운기, 세종실록 지리지 등이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지금 답은 오답은 4번인데 뭐가 틀렸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동국 이상국집이 날려야 돼요. 그래서 동국 이상국집은 여러분 우리 그 고려시대 때 이규보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동명왕편. 생각나시죠? 그 동명왕편이 어디에 있다? 동국 이상국집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동국 이상국집은 고려시대의 이규보가 쓴 거고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 동명왕 그러니까 고구려를 세웠던 동명왕을 칭송하는 서사시가 있기 때문에 단군에 관한 것들은 내용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날린 거는 동국 이상국집 때문에 이게 오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단군신화 다뤘던 그 기록물들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최초 기록은 조금 전에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 쓴 거? 그 모른다 묻지 마라 그런 거예요, 맞죠? 고려시대 때 충렬왕 때 기록물이거든요. 자 충렬왕 때 기록물이고 그러니까 고려 이제 후기 때 그죠 원간섭기 때 써진 거다 그죠? 그러면 여기 일현이 쓴 삼국유사. 자, 요게 여러분 최초 기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승휴의 제왕운기. 자, 요게 여러분 고려시대 같은 동시대 때 써졌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도 기록물들이 나오거든요. 자, 조선시대에는 세종실록 지리지. 그 다음에 건남이 썼던 응제시주. 자, 그 다음에 동국 여지승남. 그 다음에 동국 통감. 이 칠판이 너무 안 좋아요. 밑에 이게 판서가 안 돼요. 안 써져. 별로네. 동국 통감. 여기 서거정.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조선시대 때 써졌던 이것들은 그리고 다 15세기의 기록물들입니다. 그래서 최초 기록은 일현의 삼국유사에서 나타나더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나라에 대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맞춰봐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니도 죽인다. 요새 좀 이랬으면 좋겠죠, 그죠? 그죠? 요새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남에게 상처를 입은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 한 자는 여러분 어떻게 한다? 노비로 삼는다. 이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 그렇죠. 자, 그러면은 고조선의 팔조법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조선의 팔조법 다 남아있다? 아니다. 현존하는 거는 여러분 지금 몇 개? 3개 조항만 남아있더라. 자, 그러면은 자 우리 고조선의 팔조법에 대해서는 중국의 한서지리지에 기록이 됐어요. 팔조법에서는 중국의 한서지리지에 몇 개 조항이 남아있다? 3개 조항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고조선에서는 상대부 장군 등의 간직을 둔 거 여러분 맞습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 간직을 두었으면 그 위에 자 이 사람들을 여러분 희하하는 거느리는 뭐가? 왕.
왕이 나타나야 되죠. 자, 근데 고조선에서는 여러분 이 왕이 언제부터 기원전 3세기경에 이미 왕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여러분 부왕, 준왕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 관리 이름 상, 대부, 장군 관리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도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고조선에서는 왕 아래에 관직에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고조선에서 보게 되면은 자, 고조선이 잘 나가다가 여러분 언제? 기원전 194년에 여러분 뭐가 위만조선이 성립이 되죠, 그죠? 자, 근데 위만조선 가지고 문제 특별히 낸다? 안 낸다. 근데 위만조선에서 건드릴 때는 여러분 뭐 이 위만조선 때에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이 되더라. 자,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언제? 자, 기원전 108년에 되면은 자, 여기 한무제의 침입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고조선이 어떻게 된다? 한무제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되죠. 멸망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한무제가 쳐들어온 이유는 뭐다? 중개무역 때문이더라. 그래서 자, 여기 중개무역으로 이득을 취득하면서 위만조선이 커가니까 자, 거기에 여러분 한나라가 치고 들어오더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고조선이 멸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조선 있던 땅에 여러분 한나라에서 뭐 설치했다? 한 사군 설치했더라. 그런데 그 한 사군 중에서 가장 오래 남아 있었던 게 뭐더라? 낭랑이더라. 근데 이 낭랑을 여러분 누가 먹었더라? 누가 친다? 고구려의 미천왕이 치죠. 자, 고구려의 미천왕이 낭랑을 몰아내더라. 자, 313년까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낭랑 쪽으로 치고 내려오면서 뭐 남쪽으로 진출을 할 수 있게 용토를 진출을 할 수 있게끔 그 발판을 마련해 준 게 미천왕이더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보면 말종, 모피 등의 특산물이 유명했다. 요거는 여러분 어디? 부여예요, 부여. 그래서 이거는 고조선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비파형 동건과 미송리식 톡이 사용한 거. 여러분 고조선이 어디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청동기 문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소지방의 경계로 연나라하고 고조선하고 여러분 전쟁 한번 났었던 건 아시죠? 그러면서 고조선이 좀 많은 땅을 잃었다 하는 그런 기록물도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우리가 고조선의 팔조법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박스 안의 내용에서 자,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사람도 즉시 죽인다. 뭐 생명 존중했다. 그 다음에 저기 뭐지?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삼는다. 자, 일단은 여러분 앞에 첫 문장에서는 생명 존중과 그 다음에 노동력도 중시했다. 그 다음에 곡식으로 갚는다라는 표현에서 여러분 뭐 농경사회였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제가 있었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우리 도둑놈 있잖아요. 예? 즉 도둑질 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하는가. 자, 고조선에서는 여러분 도둑을 하면은 남의 물건 훔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뭐 한다고? 노비로 한다고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돈 내라. 이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여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12배 배상해라 살아요. 맞죠? 그래서 일책 12법. 고구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도둑놈 똑같죠? 일책 12법. 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백제에서는 여러분 남의 물건 훔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2배 배상해 주죠. 2배 배상해야 돼요. 일책 2법이죠. 그 다음에 종신형에 처하죠. 그 다음에 백제에서 여러분 우리 자 관리가 횡령을 하거나 아니면은 횡령을 하거나 뇌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3배 배상이죠. 3배에다가 금고형. 그래서 여러분 각 시대의 도둑놈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러분 여기 종신형이 아니고 기양 을 반응하고 여기가 종신금고형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기양을 보내고 요 밑에 종신금고형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도록 할게요. 7번. 다음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기억. 옥천은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고 어쩌고 저쩌고 매년 10월에는 무천. 여러분 옥천 무천? 아니죠. 여러분 무천 어디예요? 10월 무천? 동해, 10월 무천 동해. 그래서 옥천은 날리고 동해는 이렇게 문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니은에 보시면 자 여기 왕 아래에 마가 우가 여러분 고구려예요? 아니 부여 부여다 그죠? 자 그러면 부여는 여러분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그러니까 이 최고의 그 부족장인 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가 여러분 다시 뭐를 거느린다? 대사자 사자를 거느리는 그러한 형태죠. 그래서 부여는 왕 가, 대사자, 사자. 근데 이 가들, 가축의 이름을 딴 이 가들이 동서남북을 지배하는 형태를 뭐라고 한다? 사출도라고 하더라. 사출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자, 그래서 니은은 여러분 이거를 부여라고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부여하면 항상 건드리는 게 뭐예요? 부여, 왕권이 미약했다. 그래서 여러분 오곡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누구 잘못이다? 왕 잘못. 그래서 왕을 갈아치우기도 했더라. 그래서 여러분 왕권 미약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연맹왕국 단계에서는 어느 나라? 부여. 자, 그 다음에 디귿 가도록 할게요. 3화는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농경 발달한 거 여러분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지난해에서는 철이 많아서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낭낭 왜가 여러분 일본이다 그죠? 그래서 애 수출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4만 마음 변한 지난 중에서 철 생산 많이 된 게 어디예요? 변한이다 그죠? 변한.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자 여기 그러면 진한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변한으로 고쳐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마한의 목지국의 왕이 사만 전체를 다스렸고 마한은 여러분 54소구 그 다음에 변한 진한은 12개의 각 소구 그리고 마한에서 나중에 백제 진한에서 신라 산호국에서 신라 그 다음에 육가열 연맹체 변한에서 여러분 뭐 육가열 연맹체 자 그렇게 이제 뻗어나가죠.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 부여는 10월에 추수감사제인 동맹 여러분 이거 어디? 주어를 고쳐야 되죠. 부여가 아니라 어디다? 고구려는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 했었고 그 다음에 왕과 신하들이 그죠? 국동 대열에 모여서 그죠? 여기 추모왕하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냈더라라고 하는 거 유하부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미음 보도록 할게요. 자 동해는 조교의혼 여러분 조교의혼은 지금 나오는 게 딱 두 번 나오죠. 신석기 시대 한 번, 동해 한 번. 자 그래서 엄격하게 지켰으며 그래서 이 조교는 뭐다? 자 여기 시족사의 풍습이 가장 진하게 남아있었던 나라가 동해더라. 자 그 다음에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겠다. 이거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지금 맞는 거는 미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했더라. 근데 침범하면 어떻게 한다?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한테 화를 물게 하죠. 이거를 책화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자기 영역 중요시했다 이런 표현 나오면 동해 그리고 그 책임을 물게 했다 책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일단 옥저나 동해 같은 경우에는 군정국가 단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끝난다 그죠? 그 다음에 8번 우리나라 초기 국가의 사회풍속을 바르게 설명한 곳을 옳은 곳을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여러분 보도록 할게요. 3번에서는 제사장이 청군이 주관하는 소도라는 별읍 죄인이 들어가면 잡아가지 못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 사만에서는 누구라고 했어요? 천군. 그 다음에 이 청군이 다스리는 지역이 어디나? 소도. 그러면 여기서 정치적 군장인 누구? 신지, 견지가 못 들어간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정치적 군장은 사만에서는 누구다? 신지, 견지. 그 다음에 제사장은 여러분 누가 하더라? 천군이 하더라. 그래서 영역을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한다. 재정 분리 사회였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거기 보시면 소도 신성 불가침 지역 이 신성 지역을 나타내는 표식 소대다 그죠? 자 소대로서 표식을 했더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일단 기억 맞아요. 그 다음에 부여는 12월 용고 지내는 거 여러분 맞죠? 앞에 문장은 맞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어떻게 한다? 제사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영고라는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우제 전복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소, 발, 굽으로 점치는 거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 전쟁의 어떤 기운을 점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고구려에서는 남녀가 혼인을 하면 집 뒤에 서옥이라는 집 지어준 거 여러분 맞습니까? 맞죠? 사위 서자에 지복자를 서서 서옥제, 다른 말로는 대리사위제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자식을 낳아서 어느 정도 자식이 장성을 하게 되면은 처가에 여러분 여기서 많은 재물, 요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주는 거는 아니다. 적게 준다. 그래서 돼지고기하고 술. 그래서 조금만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재물, 여러분 요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고기와 술 간단하게 자 그렇게 이제 주고 예의를 갖추고 데리고 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서옥제하고 반대되는 개념은 어느 나라? 옥저의 민며느리제, 옥조의 민며느리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해는 지극히 폐쇄적인 혈연 중심의 시족 사회였으나 결혼의 경우에는 그 상대를 다른 시족에서 구해야겠다. 요거 여러분 아까 조괴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고구려에서 대리사위제, 서옥제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지만 그리고 형사취수제 있지 않습니까? 자, 요거는 누구? 지배층의 결혼이더라. 그래서 거기 일반 평민들은 여러분 자유결혼입니다. 일반 평민들은 자유결혼. 고구려의 서옥주 대리사위제 그리고 형사취수제는 지배층의 결혼 풍습 구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추치 이비에 대한 설명. 여러분 2014년에 이비가 건립된 지 1600년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10여 년 기록. 그 다음에 한일 관계사 알 수가 있다. 이 비는 강개토 대왕릉비입니다. 그러면 600년 빼면은 414년에 강개토 대왕릉비가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틀린 거는 1번 이다, 그죠? 강개토 대왕릉비 여러분 여기 우리 한국에 없잖아요. 만주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막 국내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서 여러분 요거는 뭐예요? 그쵸? 충주 고구려비죠. 요거는 충주 고구려비이고요. 자, 충주가 중원 고구려비이자, 그죠? 그리고 이 현재 여러분 우리나라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고 그 다음에 국보 205호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러면은 이 비석에 어떤 내용 있냐 요거 요주의. 자, 여기서 시험 문제는 이 비석에 어떤 내용들을 알 수가 있나 하는 것들로 여러분들 시험에는 그렇게 좀 접근을 할 겁니다. 그러면 2, 3, 4번 묶으시면 되겠죠. 고구려 건국신화에 대한 내용 담고 있는 것 맞고요. 그 다음에 주변 여러 나라를 정복한 내용 서술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왕릉 지키고 있는 수묘인의 호구수를 기록하고 있다. 요것도 여러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10번. 여러분 보통 50분 하고 쉬나요? 50분 하고 쉽니까? 50분 하고 쉬는 게 나아요? 1시간 반 하고 쉬는 게 나아요? 50분마다 끝. 그래요. 여러분 엄청 중요한 시험 앞두고 있지 않아요? 저 3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쉬는 시간도 안 주고 수업하고 막 그랬었는데 50분마다 그 시간이 여러분 10분은 너무 기니까 50분 쉴 때 5분 정도 어때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도록 할게요. 10번. 자, 다음 사실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고구려 살수에서 여러분 수양제의 군대 격파했다. 누가? 누가? 의지문덕이잖아요. 여러분 목소리 크게 해도 돼요. 그리고 뭐 틀리면 없대. 우리끼리인데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 기억에 나온 게 뭐다? 살수대처. 자, 연도 기억하셔야 되죠. 여러분 전쟁사는 뭐 순서 문제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612년. 자, 그 다음에 백제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여러분 남부여로 고쳤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사비가 지금 어디? 부여죠. 그죠? 부여로 여러분 도읍지를 옮기고 남부여로 한 사람은 백제 성왕이고 538년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신라
율령을 반포하고 백간의 공복을 제정했다. 요거 여러분 신라의 법홍왕이다. 그죠? 법홍왕. 자, 요때가 여러분 520년이에요. 일단 연도는 520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야에 보시게 되면은 고령 지역의 대가야가 신라의 공격으로 멸망한 거. 여러분 대가야가 멸망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 562년이거든요. 562년. 자, 그러면 가장 빨리 오는 게 여러분 뭐예요? 디귿. 법흥왕이 빨리 오고, 그 다음에 백제 성왕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리을의 그 가야, 562년에 망한 거, 그 다음에 고구려 살수대첩, 이렇게 와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일단, 여러분, 우리가 백제가 제일 처음에 그 수도가 어디였어요? 서울. 맞아요. 서울. 맞아요. 서울이 수도인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위례성, 한강유역에, 저기 뭐지? 그 위례성에서 제일 처음에 도읍지를 정하죠. 한강유역. 이다, 그죠? 자, 그러면은 위례성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도읍지를 옮기게 되죠. 어디로 옮겨요? 웅진. 웅진이 지금 어디에요, 여러분? 공주. 여러분, 공주. 밤으로 유명한 공주. 아시잖아요? 또 모르는 척.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옮겼다고요? 마지막에. 사비가 지금 어디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부여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위례성에서 지금 한강유역, 여러분 삼국은 뭐예요? 한강유역 누가 먼저 먹냐? 누가 먹냐? 한강유역 먹는 게 그게 삼국의 가장 큰 전쟁의 그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 중요한 한강유역에 있었던 백제가 여러분 옮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예요? 장수왕의 남하 정책 때문이죠. 그죠? 옮긴 이유는 뭐다? 장수왕의 남하 정책 때문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아버지는 위로 다 따먹었어. 그러면 한강유역 이남 먹으려고 장수왕이 어떻게 해요? 남하 정책 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예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를 해버리죠. 그게 427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427년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475년이 되면은 한강유역을 점령하잖아요. 한성을 점령을 해버리잖아요. 한강유역을.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웅진으로 옮겨진 게 여러분 몇 년이라고요? 이게 475년이라고요. 원인은 뭐다? 장수왕의 남하 정책 때문이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비로 옮기는 거는 언제? 누구 때? 백제의 성왕 때 옮기게 되죠. 그게 538년입니다. 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백제의 수도 천도 순서 여러분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거기 밑에 보면 가야 나와 있잖아요. 가야. 그죠? 그러면 대가야가 여러분 562년에 멸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는 크게 가야는 김해를 중심으로 한 금강가야, 정기가야. 그죠? 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전기가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5세기 이쪽으로 가면은 힘의 균형이 여러분 어디를 중심으로 한? 고령을 중심으로 한 후기가야로 이렇게 대가야, 고령, 대가야로 넘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금강가야. 자, 힘의 균형이 김해에서 고령으로 여러분 옮겨지는 결정적인 원인은 뭐다? 강개토 대왕이 신라에 들어온 외적을 여러분 몰아내면서 가야까지 치고 내려가죠. 그래서 여러분 뭐다? 강개토 대왕의 400년 전투 때문이다. 그래서 전기가야의 김해의 힘이 무너지고 그 주도권을 어디서 가져가게 된다? 경북 고령의 대가야가 가져가게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힘이 약해진 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 여기 532년에 법홍왕이 먹어요. 전기가야는. 그 다음에 얘는 언제? 562년에 진흥왕이 먹어요. 그래서 가야는 어디로? 신라로 흡수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400년 전투가 여러분 어디를 도와줬다? 고구려가 어디를 도와줬다고요? 신라를 도와줬단 말이에요. 고구려의 누구? 강개토 대왕. 신라의 누구? 내무랑.
이죠. 세상에 공짜 없죠. 자, 도와주고 나서 어떻게 한다? 신라에 일일이 내정 간섭한다. 그 내정 간섭했던 거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 시험에 어떻게 내요? 호명 그릇, 호청 그릇, 그 그림으로 이거 발견된 그 안에 일면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 그거 알아맞추는 거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내정 간섭을 하고 그게 뭐다? 호명 그릇. 칠판이 안 쓰신다 여러분. 호명 그릇.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말로는 호우 총 그릇이죠. 여러분 이제 총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죠? 무덤을 팠는데 주인은 알 수가 없는데 대표적인 유물의 이름을 따서 총, 알 수 없는, 주인을 알 수 없는 거에 붙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1번 가도록 할게요. 다음 삼국시대 대외관계와 관련된 사료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10번은 아까 그 3번이라고 했었고 11번은 보면은 기억. 자, 10월 백제 정병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백제 왕이 고구려를 평양성을 공격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371년 전투 근초고왕이 여러분 백제 4세기 최고 절정기일 때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 고구려에 누가 전사한다? 그래 원왕, 고구원왕, 그죠? 고구원왕이 전사를 하게 되죠. 371년 전투.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고구려의 왕이 여러분 신라를 구원하게 됐다. 요거예요. 400년 전투.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400년 전투 니은은. 자, 그 다음에 자, 디귿에 보면 9월 고구려의 왕이 고구려가 3만 명을 이끌고 백제를 침략해가지고 한성 합력시킨 거. 아까 조금 여러분 요거 뭐예요? 요거예요. 장수왕이 475년 백제에 그 한성 먹은 거. 그리고 475년에 백제는 어디로? 웅진으로 전도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이제 보시면 리을에 백제왕 모대가 사실을 보내서 혼인을 청하며 신라하고 여러분 이찬 비지 딸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다? 혼인했다라고 했죠. 결혼동맹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혼동맹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이 모대 가 누굴까 하는 거죠. 자, 조금 전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확장할게요, 여러분. 장수왕이 여러분 남하 정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지울게요. 그러면 장수왕이 치고 내려오니까 위기감을 느낀 여러분 신라하고 백제는 어떻게 한다? 나제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나제 동맹의 원인은 뭐다? 남하 정책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나제 동맹은 1차, 2차, 3차. 그래서 1차 2차, 3차. 자, 1차 여러분 433년. 그 다음에 2차가 493년. 그 다음에 3차 551년. 인데 여기서 조금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나제 동맹에 지금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여기 앞에가 신라. 그 다음에 백제. 자, 그러면서 나제 동맹 여러분 1차, 2차, 3차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조금 저도 이게 조금 막 이렇게 왕들 연결시켜가지고 외우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늘소진양과 비동성군이 혼인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밑에 성이에요. 자, 그러면 신라 뭐? 눌지왕, 소지왕.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 진흥왕. 칠판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네, 이런 칠판 처음 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 비유왕, 그 다음에 동성왕, 그 다음에 성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대왕이라고 하는 결혼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2차 여기가 결혼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대는 누구다? 동성왕이에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 다음에 3차 동맹이 중요하죠. 여러분 3차 동맹이 중요하죠. 3차 동맹은 여러분 뭐 한강 빼앗다고 했던 거 진흥왕한테 우리 좀 찾게 도와달라. 이게 3차 동맹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강 유역을 찾으려고 누가? 백제성왕이 진흥왕하고 3차 동맹 맺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진흥왕 배신 때리죠. 그죠? 자, 그러면서 성왕이 여러분 여기 3차 동맹 이후에 전투에 나갔다가 사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기 성왕의 사망을 가져왔던 칠판이 안 써져서 관상선 전투. 여기서 성왕이
여기 사망을 하시게 되죠. 553년에. 그리고 이때 여러분 신라의 성왕을 치고 갔던 신라의 여러분 군사 지휘를 했었던 사람이 김무력 장군이에요. 김유신 할아버지 김무력 장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일단 여러분 11번의 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12번. 고구려 중국에 대한 투쟁을 옳게 설명한 거. 1번. 양만추는 수나라의 별동대를 안시성에서 격퇴했다. 아니죠. 양만추는 안시성에서 격퇴한 거는 맞는데 당나라 군사죠. 언제? 645년에 당나라 군사 645년.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수양제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천리장성 축조했다. 요거는 여러분 함정 판다고 이 보기를 엄청 많이 내요. 천리장성, 고구려의 천리장성 축조는 여러분 언제? 당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당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보시면 고구려가 요소 지역을 선제 공격해서 수나라를 견제했다. 요거는 여러분 맞습니다. 자, 여러분 수나라가 589년에 수나라가 남북조 통일해요. 그리고 나서 598년에 고구려가 선빵 날려요. 여러분 고구려가 수나라 먼저 칩니다. 그러면 3번은 맞아.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연개소문은 당과 우호관계 아니죠. 대당 강경책이고 천리장성 축조했죠. 자, 그 다음에 을지문덕은 당 태종에 의해 살수. 여러분 을지문덕은 어느 나라하고 싸웠다? 수나라도 그죠. 수나라. 그러면 여러분 이 을지문덕의 싸움을 가지고 단순하게 이렇게 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시험 요새 유행해 보면 자 을지문덕이 누구한테? 수나라의 우중분한테 보내는 시. 이 시 가지고 여러분 다음 중 이 전쟁과 관련된 것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을 인물에 관련된 것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을 이렇게 이거 시험 문제 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시가 여러분 내용이 자 여기 신묘한 계책은 하늘 천문을 헤아리며 그 다음에 묘한 깨는 자리, 지리입니다. 그 지리를 깨뚫는구나. 싸움에 이겨 공이 높았으니 족한 줄 알고 물러남이 또는 그만둠이 어떠하리. 자, 요 표현으로 여러분 뭐를 건드린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시 가지고 우중문한테 보내는 시 가지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맞는 답은 여러분 3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다음 가에서 이루어진 합의제도라고 했습니다. 호암사 여러분 무슨 바위? 정삼바위. 그러면 정삼바위 나오면 여러분 백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백제에 관련된 것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앙정치는 대대로 여러분 대대로 10여 간등 기업 고구려. 자, 그 다음에 중앙관청을 22로 확대하고 수도 5부 지방 5방 백제 성왕이. 그 다음에 16품에 관등제 했다. 그죠? 백제. 자, 고구려는 10여 간등 또는 14간등, 백제 16간등, 그 다음에 신라는 17간등.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지방행정조직을 구주오소경, 통일신라 신문왕 때. 그 다음에 중앙에서 삼성육부, 그 다음에 그 정당성을 간정하는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삼성육부 나오면 발해.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백제하고 관련되는 거는 니은, 디귿.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4번. 삼국시대 정치 조직과 관련된 내용이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한번 볼게요. 백제 16간등 제도 맞죠? 그 다음에 고구려의 지방은 5부. 여러분 고구려는 수도도 5부, 그 다음에 지방도 5부. 그리고 조금 전에 백제는 수도 5부, 지방 5방. 신라는 그러면은 수도를 6부, 지방을 5주.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니은도 여러분 맞습니다. 고구려는 수도 지방 다 오부.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신라에는 상대 등을 의장으로 하는 만장일치 합의 맞고, 그 다음에 그 백제의 지방은 여러분 조금 전에 수도 오부의 오방 맞잖아요. 그죠? 다 맞죠? 답은 4번. 그 다음에 15번. 밑줄친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여러분 구주 나왔어요? 노고 폐지했다 나왔어요? 누구예요? 신문왕이다 맞죠? 자 그러면 거기 구주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 보면 노고 폐지했다. 그리고 폐지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 직위에 따라서 관등에 따라서 차등 있게 월급을 줬다. 차등 있게 여러분 저기 일한 대가를 줬던 거 관료전이다. 그죠? 자 그러면 노고 폐지하고 관료전 지급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은 신문왕하고 관련되는 거 찾아야 되죠. 자 백성에 대해서 정전을 지급했다. 성덕왕. 그 다음에 권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 사용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까 법풍왕입니다. 여러분 법풍왕. 그 다음에 국학을 설립해서 유학교육 실시했던 거 여러분 요거 신문왕 때 맞거든요. 독서삼품가 여러분 이거는 독서삼품가 원성왕도 좀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독서삼품가에 했던 거는 여러분 원성왕 때가 여러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됐습니까? 응. 그래서 신라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제 조금 크게 봤을 때 신라는 6세기 때 최전성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최전성기 때 지법진 순서예요. 지법진.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통일을 하지 않습니까? 276년에.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 뭐예요? 무, 문, 신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또 이제 8세기가 되면 여기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신라는 주로 어디 이 안에서 시험 문제를 건드린다고요. 그러면 성, 그 다음에 경,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신라 여러분 누구? 지증왕, 그 다음에 법흥왕, 그 다음에 여기 뭐 진흥왕 이래요. 그래서 각각의 업적들 묻는 거 시험에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분 뭐예요? 무열왕. 여러분 무열왕은 자 여기서는 자 일단 삼국 통일을 하게 되는 그거는 다 깔아주죠. 근데 무열왕 때부터 여러분 뭐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무열계가 해공왕 때까지는 무열계가 왕위를 세습했다 하는 걸로 무열왕은 건드려요. 됐죠? 그 다음에 문무왕은 여러분 시험에서 특별하게 내는 거는 없는데, 문무왕은 일단 문무왕 때 삼국통일 이루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유일한 해중능 문무대왕능 가지고 있죠. 그죠? 대왕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문왕이죠. 신문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국학 설립했다. 구주 오소경 설치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노고 폐지하고 관료전 지급했다.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전부 다 뭐 신문왕 때. 그리고 더불어서 만파식적 전설의 필이 같이 건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성덕왕, 그 다음에 여러분 경덕왕, 그 다음에 원성왕 이렇게 되죠. 여러분 성덕왕 가지고 건드리는 거는 여러분 뭐예요? 성덕왕 가지고 건드리는 거는 거의 백중 여러분 뭐예요? 민정문서 정전 지급했던 거. 우리 그 민정문서 여러분 아시죠? 경제 파트에서 나오는 거 백성한테 지급한 정전 지급했던 걸로 건드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경덕왕 때, 자 여기 때 뭐다? 여기서 노급이 다시 부활된다 하는 거, 노급 부활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경덕왕 때에 여러분 경주에 뭐가 유명해요? 황남빵 또 이라는 거 아이가? 여러분 경주하면 여러분들 우리 불국사 석굴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그 다음에 여러분 성덕대왕 신종 그거 만들기 시작한 거가 언제 때다? 경덕왕 때예요. 그래서 경덕왕 때는 불국사 석굴암, 그 다음에 성덕대왕 신종 이런 것들을 여러분 주조하기 시작하는 거. 완성은 한참 뒤에 돼요. 자, 그 다음에 원성왕은 뭐 가지고 항상 독서 삼품가 가지고 건드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일단 끊을게요. 좀 끊고 생각보다 진도가 조금 많이 안 나가네요. 너무 디테일하게 합니까? 그냥 이 일에 슬렁슬렁 이렇게 하면은 빨리 갈 것 같은데. 여러분 화장실 빨리 다녀오시고 3시에 시작할게요.